테스트 1 펴봐. 시험은 수능이 나오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 여기서부터. 테스트 1부터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했던 것은 앞에 했던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 했던 것은 모의고사용이고 실제 수능용은 테스트 1, 2, 3에서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테스트 1, 2, 3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알겠지? 네. 자, 책을 보면 단어부터 펴봐. 단어는 다음 주부터 이 책으로 단어 시험을 볼까요? 2주 동안 다 외워. 수능 특강 영어편과 독해편과 두 개를 다 할 거야. 그러니까 30강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 10강씩 외워버리면 일주일이면은 두 책이 다 끝날 거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어차피 일반 단어책하고 달리 이 EBS 책이 좀 더 다른 단어책보다도 외우기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 같은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튀어나와.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렵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일주일 정도에 한 번 끝내고 일주일 정도에 다시 한번 뒤져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러서 뭐라고 하고 이제 그런 거야. 상현이가 이번 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겠지. 너는 이제 나한테 걸려갖고 뒤지는 거야. 전부 하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하게 공부는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딱 제대로 단어 시험 보고 단어 시험 안 보면 못 보면 뭐라고 하진 않아야겠다. 왜냐면 1년 더 고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재수 좋아한다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자, 1번 가봐. 루럴 튜어리즘. 근데 뭐 재수생들은 안심해도 되는 게 이건 아니구나. 우리 학원 출신의 재수생이 많이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은 별로 재수는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작년 재수생 중에서 지금 있는 애들이 없잖아. 그러면은 작년 재수생들은 말도 안 되게 잘 갔어.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많았어, 상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6 정도 나온 애들이 충남대 가고, 그다음에 뭐 그런 애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부를 할 때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 올해 고3들은 첫 도전일 것이고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은 재도전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떨어졌을 때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돼. 근데 떨어진 이유는 뭘 것 같아? 내 공부 방식이 틀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다 버려버리고 시킨 대로 해야 돼.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대인데 고대 다녀봤냐 이거야. 안 다녀봤잖아. 안 다녀봤으면 다녀본 사람 이야기겠죠. 왜냐면 다녀봤다는 것은 뭐지? 거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공부 방식을 싹 때려 고쳐버리고 그 머릿속에 지금 고3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1등급인데 100점 1등급이 안 나온 아이들은 다 때려 고쳐야 돼.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식대로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애들도 없지. 자기식대로 공부해갖고 성공했으면 지금 성공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식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 때려 고치라 그러면 다 때려 고쳐. 알겠지? 다 때려 고치고 쏘야뛰기 공부하지 말고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재수든 재학생이든 지지간에 어쨌든 간에 3월달까지 4월달까지 해가지고는 국영수가 끝나 있어야 돼. 기본적인 성적이 국영수 합해가지고 하나 정도 틀리면 돼. 그 외에 틀린 게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뭐에 매달릴 때냐면 국영수에 매달릴 때야. 국영수에 매달릴 때고 근데 이제 그 틀린 게 만약에 5개가 나왔다. 5개 다 국어다. 가능성이 있어. 그건. 왜냐면 국어는 잡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지금 그 재수한 사람들 보면 1교시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전부 다 망한 거지. 근데 일단은 국어에서 좀 많이 틀렸다는 건 괜찮은데 영어 수학 합해가지고 1개 이상 틀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가능성이 상당히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뭐에 매진해야 돼? 이제 한 달 동안 탐구 영역에 매진해야 돼. 한 달 동안 탐구 영역에 매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슬라이트한테 봤듯이 3일이면 보거든, 책 한 권은. 근데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은 금방 봐. 그럼 한 달 동안 30권 볼 수 있어. 왜냐면 사탐 과목이 뭐 많냐? 두 개만 선택하면 되는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달 동안에 한 30번? 적어도 20번 이상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버리면은 이건 탐구가 1등급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가장 고등학생들이 지금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이런 식이거든. 공평하게 공부한다는 이야기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을 처음부터 공평하게 공부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공평하게 공부했었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야. 이게 모의고사에서 공부한 게 안 틀리면 성공하는 거야. 자기가 공부한 범위까지 해서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거든 별로. 그러니까 아니고 국영수에 매진하라고. 국영수에 매진하는 게 정답이다 이 말이야. 왜냐면 선생님도 그랬었거든. 우리 때는 이제 시험 과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1교시가 국어, 국사, 2교시 수학,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 다음에 3교시가 영어, 독일어, 4교시가 윤리, 현대문화, 고전문화, 생물 이렇게 봤어. 문과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잖아. 그 과목 수가.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달에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시간이 뭐였었냐면 나머지 과목 무시하는 공부였었어. 국영수만 공부했어. 국영수만. 근데 국영수였었는데 그것도 국어는 공부를 잘 안 했고 영수 위주로만 공부했어. 그러니까 우리 때는 월마고사 했었거든. 내신에. 매 월마다 시험을 봤어. 그래서 월마고사가 내신에 들어가. 근데 월마고사는 국영수만 봤어. 국영수만. 전교에서 항상 5등 안에 들었어. 국영수만 봤을 때는. 영수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국어에서 어쨌든 영어는 어쨌든 한 개씩은 틀렸는데 수학을 틀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수에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엄청난 점수가 나왔었는데 이제 3월달 3학년이 되니까 3월달 모의고사를 보는데 전 과목을 다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내신에서 그냥 우리 학교가 그냥 그 당시 어떤 학교냐면 전국 1등 학교야.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1등했던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전교 5등 안에 들었으면은 천재란 이야기지. 근데 3월달 모의고사에 문과가 360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0몇 등인가 했어. 200등 때 됐단 말이야. 360명 중에서. 왜냐면 암기 과목들이 있었으니까. 암기 과목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3월달에 200몇 등 했는데 선생님들은 걱정하더라고. 담임선생님도. 너 어떡할래? 왜 국영수만 공부하냐 했는데 나는 그냥 웃었어. 왜냐면 나머지 암기 과목을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암기 과목 전부 다 펴고 120점 만점이었었는데 처음에 60점대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반 이상 틀렸다는 얘기죠.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는 틀리지 않았는데 5월달 모의고사에서 3월달, 4월달, 5월달인데 5월달 모의고사에서 전국에서 30등 안에 들었어. 전국에서 30등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때 딱 봤더니 점수가 1점 나왔어. 암기 과목에서. 왜?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암기 과목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니까. 사탐이든 과탐이든 이제 사탐은 이지영 선생님이 계시고 과탐은 백호 선생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냥 걔들 강의 듣고 그냥 외워버리면 돼.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내가 이지영 거 책을 봤더니 훌륭한 년이더만. 훌륭한 여자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전국에서 이지영의 강의를 안 들은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근데 전국에서 얘 강의 들은 애들이 전부 다 1등급이냐 이거야. 아니지. 잘못됐지. 잘못된 공부 방식이 뭐냐면 너무나 애들이 할 일을 없게 만들어놨더라고. 보니까 EBS 책 지문을 얘가 다 연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사람이지. 물론 지가 연구한 건 아니겠지. 밑에 있는 애들이 연구했겠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EBS 지문에 그 지문들 가운데서 요건 중요하고 요건 안 중요하고 OX 문제로 싹 만들어놨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EBS 책을 안 봤다고. 얘만 믿고 얘가 말한 지문만 외워가지고 될 줄 알고 EBS 책을 안 봐버렸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세부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3, 4등급 나온 거지 애들이. 우리 학원에서도 걔 들을 때가 전부 다 3, 4등급이야. 전부 3, 4등급. 왜냐면 막 찬양하고 다녔어. 세수할 때 애들이. 야, 이게 대단하다고 뭐 찬양하고 다니길래 나는 쓱 웃었지. 왜냐면 야, EBS 책을 보고 봐야지. 지가 먼저 공부를 끝내놓고 외운 다음에 요약본인데 요약집을 봐야지. 요약집부터 쳐보고 자빠졌으니까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선생이 뭐냐면 요약만 해준 선생이 제일 안 좋은 선생이야. 일단 너그 책을 먼저 봐야 돼.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글을 다 봐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중요하겠다라고 외워야지. 요약만 딱딱딱딱 시켜갖고 외워버리면 그러면 절대 점수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은 탐구영역 공부할 때도 일주일의 시간을 제주들은 딱 정해줄 거야. 지금부터 시작해 라고 작년에 들었지. 지금부터 탐구 시작해 라고 시켜놓은 다음에 책 읽기만 해 일단은. 그때 인강 보면 죽어 나한테. 인강은 그때 보는 게 아니야. 인강은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여름방학 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고 자기가 먼저 끝낸 다음에 봐야 돼. 자기가 끝낸 다음에. 절대 넘어가지 마.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특히 이제 과탐이야. 과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백호나 아니면 이지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티가 많아. 응? 과탐은 생물이면 백브라더스가 최고잖아. 근데 걔네들이 연대 원주 캠퍼스 출신들이거든. 그래서 걔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응? 왜냐면은 연세대 다니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원세대 다니는 애들이거든. 응? 이게 원주 캠퍼스를 원세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세대 다니는 애들이어서 무시를 받아 자꾸. 물론 그 대학원이야 공교로 나왔겠지만 근데 어쨌든 출신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걔들을 조리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 걔들 강의집이나 걔들 책을 다 주목한단 말이야 대부분. 그다음에 이지영은 서울대를 나왔지만 이지영이 여자잖아. 근데 걔를 깔려고 하는 남자들이 많아. 그래서 이 사회를 생각을 해봐.
그래서 작년 9월달 탐구형에서 다 뒤졌어 애들이. 이전 강의 봤던 애들이 전부 다 4, 5등급이 나와버렸단 말이야. 왜? 강의에서 안 나온 내용만 나와버렸어. 그래갖고 굉장히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이전이 갑자기 책을 싹 바꿔버렸단 말이야.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기 시작했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탐구가 전년에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가 학벌사이다 보니까 그런 거야. 황우석 박사가 왜 뒤졌어? 서울대 의대 출신이 아니니까 뒤진 거야. 응?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죽인 거 아니야 황우석을. 근데 걔가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그 중에 몇 개는 사실이야. 그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무죄 판결받고 이런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연구 결과도 있긴 있지만 문제는 걔를 갖다 죽인 게 뭐냐면 뭔 수의학과 새끼가 이런 걸 해 라고 해가지고 의대 애들이 죽여버린다고. 같은 학교 애들이 죽여버렸다고 황우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벌사회다. 학벌사회. 그러니까 학벌사회다 보니까 학벌에서 쳐졌으면 무조건 밀려나게 돼. 학원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올해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국사가 일단 전태표가 된다 하더라도 나 같으면 설민석 수업 안 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국사 쪽에서는 가장 큰 공통의 적이 누구겠어 당연히 설민석이겠지. 그러니까 설민석 강의집이나 아니면 책을 보고 거기서 안 나오는 놈만 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이야. 뭐 최민규 수업이나 들어야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 수업, 오머시기, 오영근인가 뭔가 걔들 수업, 그런 수업을 들어야 돼 차라리. 그래야지 보다 더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시험에 나왔을 때 전부 다 잘 찍을 수 있어. 왜냐면 전국적으로 1등하고 있는 강사들의 특징이 뭐야? 양을 늘리지 않아. 양을 줄여줘. 왜냐면 걔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맞추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5등급, 6등급 기준으로 맞춰놓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들을 3등급까지 올리면 전국에서 1타가 되는 거야. 3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면 생각을 해봐. 그 고객 대상층이 줄어들잖아. 아 2등급짜리 대상으로 수업을 해봐. 그러면 고객 대상이 많겠어?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전부 다. 전부 다 밑에 등급 아이들이 기준으로다가 해. 우리 앞에 있는 그 3J도 어디 기준이야? 8등급 9등급짜리 기준이잖아 걔가. 그러니까 막 시키는 거잖아. 막 시키고 뭐 숙제 졸라 내줘. 근데 왜 영어 그렇게 해갖고 1등 안 나오면 병신인데 1등급이 안 나오잖아 애들이. 왜냐면 원래 등급이 그런 아이들 기준으로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봤자 5등급 4등급이지 뭐. 근데 그런 선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믿지 말고 빠지지 말고 하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가 하는 거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수밖에 없어. 힘들게 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라도 단어를 갖다 외웠는데 틀렸으면 굉장히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머리가 뭔가 고민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밖에 안 틀렸네? 이러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 제대로. 알겠지? 가자. 이건 단어를 정확히 외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왼쪽 단어를 보고 오른쪽 뜻이 생각나면은 단어를 정확히 외운 게 아니고, 오른쪽 단어를 보고 영어로 뜻이 생각나야지 정확히 외운 거야. 이제 바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시험 봤던 것은 영어로 쓰기가 10%, 그 다음에 한글로 단어 쓰기가 90% 이렇게 됐을 건데 5대5로 줄였다가 나중에는 100대0으로 줄일 거야. 영어로 쓸 줄 알아야 돼. 어차피 선생님이 여기서 누구들 가르칠 때는 난 좋은 대학 가라고 가르치는 거고, 지금 뭐 애들 졸업한 애들 찾아오면 아는 척 안 하잖아. 물론 학원 다닐 땐 친했지. 근데 아는 척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이 별로여서. 어차피 평생 만날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정해져야 돼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방대 들어가도 뭐 좋다고 찾아오는데 그건 지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데 갈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려면은, 좋은 대학 가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로 수업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였었고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만 써야 돼 다. 우리 한국에 사는데 한국말을 쓸 수가 없어. 다 영어로만 수업한다고.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영어로 수업하고 모든 시험은 영어 논술이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영어 스펠링을 모르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스펠링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정확히 뜻을 알려면은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어프리시에이션은 감사, 감상이지. 내가 이거 설득가한테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EBS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풍자는 아닌 것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를 동사로 알고 있는 사람, appreciate라고 하는 동사로 우리는 외워놨을 거야. 근데 그게 명사한테 나와 있지 지금. appreciation은 감사라는 뜻도 있고 감상이라는 뜻도 있고, faithfully는 충실히 정확히라는 뜻이고, official라고 하는 것은 간부라는 뜻이고, 앞에 public을 갖다 붙이면 public official가 뭐가 되고, 그것이 공무원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말했을 때는 public 다음에 servant를 훨씬 더 많이 쓰지. servant, public servant. 이건 무슨 뜻이지? 공공의 종이라는 뜻이야. 이게 공무원이야. 그래서 공무원은 하인이지 지가 갑이 아니지. 그래서 퍼블릭 서번트, 이것이 공무원, 이것이 별로 더 많이 쓰는 표현이다. 어드밴스라고 하는 것은 승진시키다. 원래는 무슨 뜻인데? 앞으로 나아가다.
이게 회사에서 쓰였을 경우에는 승진하다 라는 뜻의 표현이고 앞에 전치사 in을 써가지고 in advance 그러면 미리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elect라고 하는 것은 선출하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dvancement는 아까 advance 명사 형태가 되니 자 테스트를 보면은 만만치가 않을까요? 문제 자체가 왜냐면 문제는 풀 수 있어 지금 중요한 건 문제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이 바뀌어서 나온다고 문제 형태가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지문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목적 문제가 아니게 나온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줄 한 단어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한 줄도 해석이 뭐 제대로 안 되거나 한 단어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기본적인 고3의 자세라고 해. 그럼 가봐 Now that the year is ending 에서 여기서 now that 또 중요한 단어지 that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얘는 뭐냐면 접속사야 접속사 Now that 우리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끝나는 자리에 있는 품사가 진짜 품사다 라고 했었고 따라서 여기서는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끝나 있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접속사야 동의어는 since가 동의어야 그럼 무슨 뜻일까? 뭐뭐임으로 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now that에서 생략이 가능한 게 있어 누가 생략 가능하냐면 that이 생략 가능해 그래서 now that이나 now나 똑같은 표현이야 since라는 식의 표현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now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now가 맨 앞에 튀어나왔다 현재 라고 해석이 안 되면 바로 돌아서 해야 돼 뭘로 돌아서 해야 돼? 뭐뭐임으로 란 말로 돌아서 해야 된다고 해. 그래서 the year is ending 그러면은 자 1년이 끝나고 있는 중이므로 I'd like to would like는 want랑 똑같은 표현을 했었고 나는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to you 당신에게 뭐에 대해서? for a job 일에 대해서 일은 일인데 일이 지가 잘한 게 아니라 잘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뭘 써놓고 있다? PP 형태를 써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설란트 같은 해석만 빨리 끝낸 거고 자세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여기서 PP 형태 왜? 일하고 관계를 따져봤더니 일이 지가 한 게 아니라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분사로 PP 형태를 써놓고 있더라 이 말이야 너는 have served faithfully 봉사를 잘 해왔습니다 충실하게 in the position 직위에서 of vice president 부사장의 직위에서 어디의 부사장의 직위지? Daily Cable Communications라고 하는 통신회사의 부사장 직위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나중에 해석을 하다 보면 요놈의 서브란 단어가 굉장히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그냥 서브 해왔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서브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야? 봉사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지만 얘가 어떤 회사에서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였을 때도 서브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직위를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수행하다 잘 수행해왔다 서브가 쓰였을 때 해석이 잘 안 되는 두 가지 표현을 써준다면 serve the army serve the sentence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려울 거야 이런 표현들이 serve가 들어갔을 때 해석이 잘 안 되는 표현들이야 serve the army 무슨 뜻이냐면 군대 복무하다 라는 뜻이야 군대에서 지금 들어가서 군대에 있는 동안을 serve the army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serve the sentence라는 표현은 형을 살다 라는 뜻이야 즉 감옥에 가서 지금 복역 중이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썼을 때 serve the sentence 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 그래서 sentence는 뭐야? 선고라는 뜻이야 선고 형을 선고할 때 선고하다 내지는 선고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는 게 sentence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잘 한번 기억을 해보고 and 그리고 너의 근면한 일이 has played a vital role in 이라고 쓰여 있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표현이 have a role in 이란 표현 have a part in 이란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야 have a role in, have a part in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 물론 여기서 봤을 때 role이나 part가 둘 다 명사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둘 다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have a vital role in 주도적인, 중요한이라는 뜻이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in making this a great year 여기서 make가 몇 년식 동사라는 게 나와? 5형식 동사가 나오지 왜냐면 목적어가 this고 목적보어가 a great year 그러면 여기서 this는 뒤에 명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야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year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야 그지?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 봐봐 다시 그리고 너의 근면한 일이 해왔는데 play a role in have가 아니라 아까 잘못 써놨네 play a role in 그러면은 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말이야 근데 making 만드는데 이것을 엄청난 연도로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야? 이번 연도를 엄청난 연도로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this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year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어차피 뒤에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를 엄청난 연도인데 누구에게? 그 단체에게. 그 단체는 회사에게 엄청난 연도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플레이어 롤인 플레이어 파티 같이 외워놓고 As you know, 뭐뭐이듯이 라는 의미로 쓰이는 대표적인 as지. 당신도 알고 있듯이 The Vice President, 부사장은 moves, 움직이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the position. 그러면은 자, Office of President, the following year까지 끊어보자. 부사장은 moves up to. 그러면은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승진한다는 뜻이지. 승진합니다. 그 결과 뭐 하게 돼? 이거 to 정사는 결과적용법이야. moved up, 위로 올라가서 그 결과 to take, 차지하게 되는데 the office president, 그 사무실의 이제 짱의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연도에 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 회사의 규정은 부사장이다가 그 다음 연도 뭐가 된다고? 사장으로 올라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지. All the officials, 모든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are advanced, 그러면은 승진이 되어지는데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승진이 되어집니다. 모든 간부가 지그들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 승진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무슨 태를 써놓고 있다? 수동태를 써놓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o that이 나왔지. 그래서 each spring, 매 봄마다 단지 a new secretary, 새로운 비서들이 need be elected, 필요한데 뭐가 될 필요가 있다? be elected, 선출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는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틀려. so that이 나왔을 때 얘가 지금 영국식 언어가 아니라 미국식 영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 사실은 so that이 나왔을 때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컴마 찍고 so that이 나와 있는 경우에가 무슨 뜻이고, 그 결과라는 뜻이고, 컴마 없이 so that을 써놓고 있으면은 무슨 뜻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이걸 정확히 지켜 쓰는 데가 영국이고, 미국은 컴마 따위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책이 영국식, 미국식 표기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recognize가, 우리가 아는 recognize는 recognize잖아. 근데 S라고 나오잖아. 이게 영국식 표기 방식이야. 그지? practice도 practice가 C가 미국식 표기 방식이고 SE가 영국식 표기 방식이라고. 이걸 지금 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국식이 아니라 미국식이지 현재. 그래서 so that 앞에 사실은 컴마를 찍어줘야 돼, 정상이라고. so that, 그 결과, 해석이 지금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그 결과라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 결과 매일 봄마다 each는 형용사로 썼을 때 뒤에 단수명사밖에 못 나온다 했었고, 그러니까 each spring, 매 봄마다 단지 새로운 비서가 필요한데 be elected, 지가 뭐가 될 필요가 있어? 선출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서도 마찬가지로 지가 선출한 게 아니라 선출되어진 것이니까 무슨 틀을 써놓고 있고, 수동태를 써놓고 있는 것이고, since you are aware of this,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I trust, 나는 믿는데, 당신이 be willing to 부정사는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재직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as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니까 뭐뭐로서, 뭐로서? president, 그러면 짱으로서 for the coming year, 다가오는 연도에는 당신이 짱으로서 근무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다음에는 on, 얘가 명사니까, 그래서 축하합니다 on your advancement, 당신의 승진에 대해서. I'm confident, 나는 확신하는데 you will be able to do, 당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just as well as, just as well, 똑같이 잘이라는 뜻이지. 똑같이 as well,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당신의 새로운 직위에서. 아까 똑같이 나왔지? 뭐하고 똑같이? 앞에 as, 뒤에 as, 비교구문. 그러면은 당신이 했던 것처럼 this past year, 이번 연도에 as vice president, 그러면은 부장으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얘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승진 축하하고 너를 믿는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 몇 번? 1번. 이건 쉽지? 네, 이것은 틀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가봐. 이번 EBS 책의 특징이 뭐냐면 주제 찾기, 제목 찾기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아.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게 생긴 것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수업을 할 때 잘 알아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 단어부터 한번 봐보자. 단어. 먼저 get one's way. 그러면은 무슨 뜻이야? 지 멋대로 하다. 이게 get one's way야. 자기 자신의 방법을 가졌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니까 지 멋대로 하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게 get one's way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estrict는 제한하다. maintain은 유지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했었지. maintain 바로 뒤에 대절이 나오면 무슨 뜻이다? 주장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라고. dependency는 의존이란 뜻이고 entire는 완전한, well-being 복지 내지는 행복, 그 다음에 gratitude는 감사, aware가 알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형용사에 ness를 갖다 붙이면 명사,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이는 것이고, acknowledgement가 인정하다, acknowledgement는 인정이라는 명사가 되고, urge라고 하는 것은 욕구, 충동이란 말로 쓰이면 명사고, 동사로 썼을 때는 무슨 뜻이야? 이것은 촉구하다, 촉구하는 것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랑 치단 동사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even in the healthiest of homes. 이거 해석해봐. 처음부터 해석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뭔 뜻이야? 심지어 어디에서도 healthiest of homes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야? 홈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야. 홈.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에서도 healthiest home, 가장 건전한 집이야. of homes, 집들 가운데서 가장 건전한 집에서도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생략 구문이 꽤 많이 등장해. 원래 뒤에 나와야 될 명사가, 형용사 뒤에 붙어 있어야 될 명사가 뒤에 그대로 등장한 경우에는 명사를 뭐 해도 상관없다고? 빼버려도 상관없어. 그러면 가장 건강한이 왜 튀어나왔냐고. 헬스가 건강한 뜻밖에 있는 게 아니라 건전한이라는 뜻도 있잖아. 건전한. 그러니까 가장 집들 가운데서 건전한 집에서조차도 라는 뜻이야. 뭐 이분으로 시작하고 있으면 이건 양보야, 양보. 그러니까 가장 건전한 집에서조차도, 심지어 라는 뜻이니까 가장 건전한 집에서조차도 아이들은 항상 불평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불평하냐면 not getting their way. 여기서 잘 봐봐. about이 분명히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어? ing, get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왔고, 동명사든지 투부정사든지 분사든지 간에 부정문을 만들 때 not의 위치는 어디로 빠지는 것이다? 앞으로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빠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 자리 위치 기억하고, 왜 불평을 해? 못하는 것 때문에. getting their way, 그들 마음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이고, not이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not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하는 거지?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해석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feeling unfairly, 아하, 그러면은 불평하다의 about까지만 공통적으로 취해 있는 것이야. 왜냐면 해설해봤더니 뭐에 대해서 불평해? feeling unfairly, 그러면은 불공평한 감정을 느끼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야. 됐지? 네. 근데 자, 불공평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공평하게 punished, 처벌받는 것, 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about에 걸려 있으니까 첫 번째 not getting, not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해설해봤더니 about까지만 공통적으로 취하는 걸로 보고, 두 번째 불평 내용은 feeling. feel이 이형식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서 보어는 얘가 보어. 처벌을 받는데 얘를 꾸며주는 게 뭐야? 어쨌든지 분사도 형용사이다 보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나와 있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unfairly야. 그래서 불공정하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또 나왔네, 보호가 restricted. 요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또 지구들이 불공평하게 제한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라는 뜻이야. 문장 구조 이해했지? 다시 첫 번째 complain about, 첫 번째 불평하는 것은 not getting their way, 그들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두 번째 불평하는 것은 느끼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얘가 느끼는 게 뭐냐면 punished하고 restricted, 즉 punish를 당하고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제한을 받는데, pp니까 수동을 해석한 것이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꾸며주는 게 누구지? unfairly야. 불공평하게 처벌받고 불공평하게 제한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비록 I counsel adults to be open to discussion. 드디어 나왔네. 선생님이 주제 찾기 문제 나왔을 때 주제를 찾아야 될 경우에 although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뒤에 조동사 나왔다. 얘네들은 부사절이거든. 접속사 주어 동사가 문장 앞에 튀어나왔다는 것 자체가 부사절이라는 이야기야. 부사는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빼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가 주제문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이 주제문이라고. 그럼 여기서 주제문은 뭐지? 여기도 봐봐. 비록 내가 상담은 하지만 상담에서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 투부정사. 성인들한테 되라고, 개방적으로 되라고. 뭐에 대해서? discussion. 토론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되라고 상담을 하지만, 또 while은 분명히 품사가 뭐지? 접속사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얘는 무슨 구문이라는 이야기야? ing로 붙어져 있는 분사 구문이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자 뭐하라고? 메인테이닝 유지하면서 그들의 위치를 근데 파이널 어서리티 그러면은 최종적인 권위의 위치를 유지하는 동안에 토론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되라 라고 뭐 한다고? 내가 카운셀은 해주지만 상담은 해주지만 이 사람의 상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일단 아이들하고 토론할 때 서로 다 터놓고 이야기해봐. 근데 네 권위는 유지해 라는 이야기야 지금. 이렇게 성인들한테 상담은 하지만 몇 가지가 올도로 묶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while이 접속사인데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쓴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I remind가 무슨 뜻이야?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상기시키는데 그들의 의존인데 그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의존. 근데 뭐에 대한? For all things. 모든 것들에 대한 그들의 의존이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가 주어야? Their dependency가 주어가 돼. 그들의 의존이 그래서 단수니까 플러스 s를 갖다 붙여놓은 것이지 전체적인 책임을 갖다가 위치시켜버리는데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뭐에 대해서? 그들의 전체적인 행복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갖다가 올려놔버린다 라고 나는 아이들한테 상기를 시킵니다 이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질문 나왔네.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의존하는 것 자체가 좋다는 이야기 안 좋다는 이야기야? 안 좋다는 이야기야. 지금 행복을 다 누구한테 맡겨놓고 있다는 이야기지? 부모님들한테 맡겨놓고 있다 라고 나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자 여기서 또 핵심은 이거지. 이러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게 되는데 뭘 가지고 오게 돼? 혜택을 가지고 오게 돼. 근데 그 혜택이 뭐야? 권력이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이러한 책임은 혜택과 함께 오게 되는데 그 혜택이 뭐냐면 그건 권력이래. 다시 말해서 내가 책임지면 내가 뭘 가지게 된다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라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자기 행복에 대해서 모든 걸 맡겨버렸어? 그럼 지가 책임을 져 앉아? 앉아? 그럼 그 아이들한테 뭐가 없다고? 권한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 지가 책임졌을 때 권력이 생기는 거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보기엔 요것이 뭘로 나올 수가 있어? 빈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혜택과 함께 오는 건데 그 혜택이 뭐냐? 그게 결국 권력이다.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 바꿔도 돼. 뭐라고 쓸 수 있어? authority다. 아까 final authority라는 표현이 나왔었지. 그게 뭐다? 권위다 라는 이야기라고. 자, 그 다음에 I tell them 나는 그들한테 이야기하는데 when they are entire responsible 그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때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직업이든지 차든지 집이든지 보험이든지 음식이든지 and so forth는 and so on하고 똑같은 표현이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다 졌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이 have that power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Until they are independent 여기서 또 단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들이 그래서 뭐가 되라는 이야기야 지금? 독립적으로 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들이 독립적으로 될 때까지 그들의 감사인데 그들의 부모님의 노력과 그리고 책임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의 인식인데 of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한 인식이야. 근데 뭘로써 인식이지? works in progress 한참 진행 중인 작품으로 인식하는 것. and 그리고 인정인데 그들의 부모님의 더욱더 우등한 경험과 지혜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 그럼 몇 가지가 전부 다 주어야. 그러니까 그들이 독립적으로 될 때까지는 뭐 해야 한다는 거야? 감사야. 근데 그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지?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노력해주고 책임져 준 거에 대한 감사. 그 그들의 인식이야. 뭔 인식이야? 나는 다 지금 완벽한 게 아니야. 내가 내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놈이라는 것이야? 지금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이구나. 이게 work in progress라는 뜻이야. 내가 지금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인정이야. 뭔 인정이지? 부모님의 더욱더 우등한 경험과 지혜에 대한 인정.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말릴까? 아, 엄마가 나보다 더 우등해. 나보다 더 우수한 경험이 있고 더 많은 지혜가 있어 라고 그걸 인정해 버린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끌어야만 하는데 O2는 누구하고 똑같은 표현이니까 should하고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끌어야만 하는데 걔네들이 뭐가 되도록 respect, 존경하도록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부모님의 권위를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충동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충동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는 안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을 하도록 이끌어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마지막에 또 lead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in spite of 또 한번 보고 넘어가보자. 일단은 lea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특강 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우리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리드가 이끌다 지도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뒤에 to가 나온 경우가 있고 리드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가 나온 경우가 있어. 이 두 가지 경우가 절대적으로 드러나. 리드 다음에 바로 to가 나와버리면 이 to는 리드가 자동사로 쓰인 경우고 따라서 얘가 뭐냐면 전치사 to야. 따라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오거나 ing, 동명사가 등장해야 돼. 근데 리드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나온 to는 투부정사를 만들기 위한 to야. 그래서 뒤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 지금 여기서는 리드 바로 뒤에 to야. 리드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어. 목적어 나왔지. 목적어가 누구야? 대미 목적어야. 그 다음이니까 뭐가 나왔어? to respect 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in spite of는 한참 좋아할 때 쓰는 표현이지. 양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게. 정말로 다 알고 있는지 한번 봐보게.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가 있고 뭐가 있어? 전치사가 있지.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로 대표적인 건 누가 있고? do. 그 다음에 although. 그 다음에 even if. even though. 그 다음에 as. 이런 것들이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들이야. 물론 even though에서 even 빼면 do가 되듯이 even if에서 even 빼고 그냥 if도 뭘로 쓸 수 있어? 양보의 의미로 쓸 수는 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 동사가 등장해야 돼. 근데 as는 양보의 의미로 썼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도치를 시켜놔야 돼. 앞에 형용사나 부사나 아니면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명사 보어가 도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양보를 해석해주면 돼. 어떤 경우에만? as 앞으로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 원형이나 뭐 명사 보어가 도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양보를 해석하면 된다고. 그래서 strangely it may seem 요거 잘 조심하라고 해. 이것이 2008년도 4월달인가 3월달인가 나왔던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제야. 맞냐?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이게. strangely as가 빠졌구나. as it may seem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 당시에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인다는 걸 모르는 애들도 태반이었었고 근데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였을 때 도치시킨다는 건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었지. 근데 그 당시에 상위권 아이들 선생님이 했던 그 광주에서 했던 학원이 그때 이제 서울대반 아이들이 그때 60몇 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30명 넘게 서울대를 갔는데 그 아이들마저도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도치시키더라. 여기까지 알고는 있더라고. 근데 여기 밑줄 딱 긋으니까 아 도치 문제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바보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도치 구문이 시험에 나오면 누가 그걸 몰라? 주어 동사를 동사주어 순으로 쓴다.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 일반적으로 모르는 애들은 5등급 이하 애들이고 만약에 부정부사가 앞에 나오거나 only 다음에 부사가 앞에 나온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주어다. 그래서 그 동사주어 자리에 밑줄 그어놓고는 동사 자리에만 도치됐다. 내가 이거 모를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주어 동사가 동사주어로 도치가 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수요의 일치야. 주어와 동사의 수요의 일치라고. 도치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그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면 문제가 되고 형용사나 부사가 도치가 된 경우에는 품사 문제야. 얘가 도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뒤에 앞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뒤에 동사를 보라고. 얘가 몇 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라고. 그러니까 요 뒤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 형용사가 있었어야 되니까 부사가 아니라 strange라고 써야지 맞다고. 이런 문제를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보의 의미로 쓸 때 누가 그런다고 지금? as가 그런다고. as. 일단 오늘은 얘네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 정도만 봐도 돼 일단은. 근데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가 있더라. 이걸 너희가 다 아냐고. 다 알아? 너희들이 기껏 알아봤자 in spite of하고 despite 밖에 몰라. 근데 EBS 책 보면 그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졸라 많이 튀어나오거든 지금. 일단 4단어짜리 봐봐. 뭐가 있냐면 in the face of가 있어. 얘가 4단어짜리야. in the face of가 뭐뭇에 직면해서 라는 말로 직역이 되어지는데 내가 역경에 직면해서 이겨냈다. 그 말이 뭐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 그 말이거든. 얘가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야. 끝나는 자리가 전치사잖아. 그럼 전치사야. 두 단어 이상이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의미로 쓰일 때는 끝나는 자리에 있는 품사가 진짜 품사라니까. 얘가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전치사라고. 그 다음에 3단어짜리는 저기 나와 있는 누구지? in spite of가 3단어짜리야. 2단어짜리는 누가 있고? with all, for all 얘네들이 전부 다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야. With all my effort I failed. 무슨 뜻이야?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써도 For all my effort, I failed. 마찬가지라고.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한 단어짜리는 누가 있고 너가 잘 알고 있는 despite가 있고 근데 2년 전부터 작년까지 계속 튀어나온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면 not withstanding이야. 얘가 지금 EBS 측에 들어와서 활기를 치고 다녀. not withstanding. 2년 동안 활기 치고 다녔었어. 근데 대놓고는 안 물어봤지. 원래 EBS가 그래. 이런 것들을 독해 문제에서 지문 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2, 3년 지난 다음에 이 여것 자체를 뭘로 내버려? 문법 문제로 내버린다고. not withstanding 붙어있는 단어야. 한 단어짜리야. not withstanding이 무슨 뜻이라고? 원어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라고. 알겠어? 요거까지 다 기억을 해놔야 돼. 그렇다면 이제 이거 다시는 안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잘 봐놔. 여기서도 봐라. in spite of니까 urges 바로 뒤에 동사 urges라고 하는 뭐만 튀어나왔어? 명사만 튀어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알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설날 때하고는 사뭇 다르지? 그래서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자세히 해주고 나서 나중에 요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이 두 책을 갖다가 내 목표는 지금 3월 말까지 끝내기인데 그러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3학년들은 좀 했으면 일주일에 5번씩 수업을 하게 되고 물론 재수생들은 5번 이상씩 하겠지. 계속 수업을 이렇게 늘려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끝내야 되고 수업을 못 듣는 사람들은 영상으로 봐야 되니까 어쨌든 다음 수업도 또 다른 분야 나갈 거고 그러니까 막 나갈 거야 진도는. 그러니까 자세히 잘 정리해놔야 돼. 알겠어? 네. 자, 그다음에 3번 봐봐. 3번 보면은 underline 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무슨 뜻이야? 원래 직역하면 그 밑에 깔려 있는 이란 뜻이야. underline. 아, 답은 뭐냐? 답은 구했지. 책임져라. 그러면 고난이 생긴다. 이 말이니까 몇 번이 답이야? 1번 봐봐. 효과적인 방식인데 의사소통이 효과적인 방식 아니고 이번에 균형이야. 근데 아이의 권리와 부모님의 권리 사이의 균형 아니고 3번의 중요성인데 아이들이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이야? 이거 함정이야. 아이들이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 이게 답이려면 독립적인 삶을 살면 뭐가 좋다 뭐가 계속 나와야 돼. 근데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narrowing different world views 그러면은 자 좁히는 것인데 각기 다른 세계관 이야기 안 나왔기 때문에 빼버리고 5번에 helping children understand and respect their parents' authority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라.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라. 마지막 문장이 그거잖아. 뭐라고 써져 있어? 마지막 문장 짚고 나와봐. 자, unacknowledgement부터가 주제문이지. 그래서 인정인데 그들의 부모님의 우등한 경험과 지혜에 대한 인정이 이끌게 되는데 그네들이 존경하는데 부모님의 권위를 갖다 존경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 문구이기 때문에 3번이 아니고 몇 번으로 가야 된다고? 5번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해했어? 네. 그래서 이것도 주제문이 어려워 이거. 몇 점짜리 문제라고 안 쓰였지. 이런 거 만약에 실제 모의고사에 나온다면은 너무나 두드러진 함정이 하나가 보여버리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로 나올 거라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해했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단어 보면 언더라인 받고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묘사 그 다음에 컨셉트라고 하는 것은 개념 스위치 오는 스위치를 켜다 레이스는 경쟁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것이야. 주제 찾기 제목 찾기에서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문제가 뭐였지? 주제 찾기였지. 그지? 그랬을 경우에 헷갈리는 현상 2개씩 나와. 제목하고 주제는. 제목은 보다 더 광범위한 게 답이고 주제는 더 세부적인 게 답이야 항상. 다시 내가 방금 했던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후하고 한국의 기후를 비교하는 질문이 나왔어. 근데 미국의 기후보다 한국의 기후가 온화하대. 그렇다면 제목은 뭐가 제목이냐면 미국의 기후와 한국의 기후의 차이점 이게 제목이고 주제는 미국의 기후보다 한국의 기후가 온화하다 이게 주제라고. 그러니까 주제하고 제목이 똑같은 게 아니야. 이게 딱 봤을 때 비슷한 게 2개가 보이면 광범위한 건 제목이고 세부적인 게 뭐라고? 주제라고. 그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요지지. 요지는 주제보다 더 광범위해. 네? 더 광범위한 게 더 세부적이야. 요지는 주제보다 훨씬 더 세부적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탭스 같은 거 시험 볼 거 아니야. 탭스나 아니면 뭐 그보다 더 어려운 토플이나 GR이나 이런 시험 보게 될 건데 거기서는 제일 어려운 게 주제 찾기 문제야. 왜냐면 제목이냐, 주제냐, 요지냐를 물어보거든. 근데 다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 거기 보면. 그랬을 때 뭐가 제목이고 뭐가 주제인지를 골라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 네. 연습을 잘 해놔야 돼. 요지는 더 세부적인 것이야. 그래서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뭐가 답이라 했었지? 제일 마지막 문장을 조심해라 하고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 문장은.
우리 일반적으로 영어는 두 갈식을 추구하는데 두 갈식이 뭐지? 맨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을 써놓은 것을 추구하는데 맨 첫 번째 문장이 그래서 주제문인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긴 있는데 문제 낼 때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특히 요지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답을 많이 써놓더라. 이걸 미리 한번 머리를 써보면서 문제를 봐야 돼. 이 문장도 한번 해석을 해봐. 봐봐. 해석하고 뭔 느낌인지 알겠는지 봐봐. Creating a possibility 그러면은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너의 마음속에 몇 가지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 그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닌데 The underlying problem 근본적인 문제야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야 이렇게 올려쳐주는 해석이겠지.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당신이 trying to solve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그 근본적인 문제가 is new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뜻이. 반드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느낌이 와?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게 당신이 지금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새롭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래. 즉 문제가 새롭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만 가능성을 만든다. 이런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머릿속에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명제가 해석이 안 되면 명제가 해석이 안 됐을 때 그 명제하고 똑같은 게 뭐야? 역, 이, 대우 중에서 똑같은 게 뭐야? 그것도 몰라? 역, 이, 대우 중에서 똑같은 게 뭐냐고. 원래 명제하고. 원래 명제가 참일 때 뭐가 참이야? 대우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대우로 바꿔갖고 해석해보면 된다고.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기 어려우면 그냥 내 설명을 듣고 외워버리면 된다고.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주제문이거든? 어렵잖아. 마음속에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그 문제가 새로운 문제라는 것을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 그러면은 문제점은 언제부터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야? 옛날부터 그 문제는 존재했었을 수가 있고 그 가능성을 이제 와서야 만들어냈다. 내지는 이제 와서야 가능성을 생각해낸다. 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 뒤에 뭐 하겠어, 니네들은.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지. 여기서 봐봐. 그 다음에 또 얘가 주제문이겠네. What is new? 그렇다면 새로운 것은 뭐냐면 너의 특별한 표현 방식인데 그 문제에 대한 표현 방식이 새로운 것이지. 즉 옛날에는 이거 해결 못해 라고 포기했었는데 해결할 수도 있겠어 라고 표현하는 그 방식이 새로운 것이지 문제가 새로운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봐봐. 예시관계. 성공적인 발명가들은 종종 아니래. 첫 번째 사람이진 않대. 어떤 첫 번째 사람이야? 컴어비드가 뭐하고 동의어야? 서제스트하고 동의어야. 서제스트. 즉 제안해낸 첫 번째 사람은 아니래.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들 자신의 발명품의 기본적인 개념을 처음 제안해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뒤에 나왔지. 알렉산더 그레임 벨이 wasn't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대. 뭐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어? 발견했던 필요성을. 전화기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했던 첫 번째 사람은 아니래.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이 알렉산더 그레임 벨이 있기도 전에 야, 멀리 떨어진 사람들하고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는 계속 있었다고, 그때. 계속 그 문제는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을 뿐이라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라고? 알렉산더 그레임 벨이라고. 왜? 그 사람이 표현한 방식이 뭐였어? 전화기라는 것을 들여냈기 때문에. 전화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처음 만든 사람인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은 그 사람의 특별한 표현 방식이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야. 전화기를 만드는 이 전화기가 뭐라고? 그게 표현 방식이라고. 얘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 봤더니 다른 발명가들도 had been working 일은 계속 해왔대.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15년 정도는 해결을 해왔대. 뭐 하기 전에? 그가 첫 번째 전화를 걸기 전에 이 말이야. 첫 번째 전화를 걸기 전에. 그러면 알렉산더 그레임 벨이 첫 번째 전화를 걸었던 게 언제냐면 made, 과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15년 동안 그 문제를 갖고 매달렸던 것은 그 이전의 과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는 뭘 써놓고 있어? had been working이야. 과거 완료 진행형. 이게 시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과거 이전의 과거는 뭘로 쓰는 거라고? 과거 완료로 쓰는 것이라고.
근데 알렉산더 그람벨이 전화기를 만들고 처음 전화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전화했던 것도 과거고 그 이전 알렉산더 그람벨이 전화를 했던 그 과거 이전의 과거에서부터 그 당시까지니까 과거 완료 진행형을 써놓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네. 요것만 보고도 뭔 말인지 모를까봐 또 한 번 설명해주고 있어. 토마스 에디슨이 발견한 건 아니래. 필요성을. 뭐에 대한 필요성이야? 전기 전구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니래. 왜? 그 이전의 사람들이 야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는데 이걸 밝게 만들어주는 전등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전등이라는 게 없었을 때 밝게 밝혀주는 그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문제점은 이전부터 있었다고. 근데 그 필요성은 had been burning, 그러면 계속해서 타고 있었대. 누구 전에? 에디슨이 나오기 전에 또 과거 완료 진행형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다른 발명가들의 적어도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뭐 하기 전에? 에디슨이 스위치를 켜기 전에 그의 첫 번째 전구의 스위치를 켜기 전에 말이야. 그 누구든지 시도하려고 했었다고. 저녁에 어둠을 밝게 밝혀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누가 이걸 만들어냈다고? 에디슨이 30년이 지난 후에 만들었을 뿐이지 그 문제는 30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에디슨이 특별한 것은? 그리고 에디슨이 새로운 것은 뭐라고? 이놈의 특별한 표현 방식만 특별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가 빈칸 문제라고. 새로운 것은 뭐라고? 특별한 표현 방식이야. 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렉산더 그라함벨은 특별한 표현 방식으로 뭘 만들어낸 거야? 전화기를 만들어낸 거고 에디슨은 특별한 표현 방식으로 뭘 만들어낸 것이고 걔는 전등을 만들어낸 것이고 일렉트릭 라이트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냐? 이제 뭔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 윌버와 그 다음에 올비 라이트 형제는 그 말이지? 라이트 형제지 그냥. 라이트 형제는 didn't discover, 발견한 게 아니에요. 뭘? 필요성을. 뭐에 대한 필요성? 비행기에 대한 필요성을 발명했던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뭐 했다는 거야? 날고 싶다라는 소망은 다 있었다고. 날면 좋을 텐데 그 필요성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경쟁인데 만들기 위한 경쟁이야? 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는데 적어도 1세기 정도 더 전에 시작했대. 근데 뭐 전에? 키티호크 전에. 키티호크가 뭔지 알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렸던 그 장소 이름이 키티호크야. 그러니까 그 키티호크에서 비행기를 날리기 전에 그 문제는 이미 시작됐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지?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새로운 것이다가 아니라고. 문제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새로운 것은 뭐라고? 반드시 거기다 붙여놔야 돼. particular representation일 뿐이라고. 날고 싶다. 별 방법은 다 썼지만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알렉산더 그라함벨도 전화기, 그 다음에 에디슨도 라이트, 전기 전구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 나타냈다는 것이지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지? 그러면 몇 번의 답이야? 여기서 해줬어. 바로 보여 그게? 몇 번의 답이야? 2번이지. 발명은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존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을 답으로 보면 되겠다 이러네. 이해됐지? 네. 오케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 방식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나온다. 4번 가보자. 4번. praise는 원래 억구란 뜻이야. 경구, 구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cause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동기, 이유, 판단 이란 말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reflect on, 요거 조심하라 했었지. 살라트 같은 데 얘기했는데 reflect on은 무슨 뜻이다? 요것은 심사숙고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 그 다음에 evident는 무슨 뜻이야? 분명한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alling into a trap, 무슨 뜻이야? 함정에 빠지다. 그 다음에 color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컬러, 색깔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색깔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이놈의 컬러는 여기서는 뭘로 쓰인 것이지? 여기서는 색칠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것이야. 색칠하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지? by all means. 그러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말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라는 뜻이고 exercise ca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exercise가 뭐야? 동사야. 동사. 발휘하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야. 그래서 이것은 조심하다 라는 말로 쓰이는 게 exercise caution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이거 뭔가 내가 잘못 손대버렸다. 잠깐요. 뭘 맞나?
자, 몇 번이냐? 4번. 이걸 뭔가를 좀 고쳐놔야겠는데. 4번이냐 5번이냐? 4번? 4번 어디로 도망갔지? 여기 있구나. 내가 컴퓨터를 졸라게 못해.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도 컴퓨터를 안 배웠지. 왜냐면 애들이 대학 다닐 때 다 컴퓨터 배운다고 했었을 때 나는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 나는 비서 쓰면 돼 이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했는데 어렵다. 자 4번 주장이야. 주장으로 문제는 당연히 주장하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should나 must나 need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들 했을 때 답을 찾는 방법이고 자 먼저 가면 당신은 아마 heard 들어봤을 것입니다. hear of는 뭐뭇에 대해서 듣다라는 뜻이야.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엇이란 말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뭇에 대해서 라는 말로 잘 쓰여. 당신은 들어봤었을 것인데 말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래. phrase 어떤 말이냐면 Trust is a two-way street. 그러면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의 길이에요 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요거 우리가 명사편에서 문법에서 가르쳐줬지만 영어에서는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법을 쓴다고 안 쓴다고? 절대 쓰지 않아.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법을 쓰기를 회피하더라.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법이 나온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이미 뭐가 된 것이다? 형용사화 된 것이다 라는 얘기야.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법에서는 영어에서 인정하지 않는 조법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때 내가 뭔 설명까지 했었어. 서울대학교가 영어로 뭐라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서울 유니버시티가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명사명사는 쓰기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서 명사명사는 쓰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명사명사를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이미 뭐가 된 것이다? 형용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복수형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반드시 형용사니까 원래 형태의 뭘로만 써놔야 돼? 단수 형태로만 써놔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게 이거잖아. 앞에 분명히 to잖아. to. 영어에서 이 이상의 기수가 등장하면 그 다음 명사는 복수를 쓰는 게 원칙인데 얘는 이미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뒤에 나와 있는 stree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돼버린 것이라고. 그래서 way에다가 s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얘기야. 항상 앞에는 단수 형태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의 길이다 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최근에 헤드 코즈 이유가 있대. to stop 멈출 만한 이유가 있대.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까지 공통조를 쳤기 때문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써놓은 것이야. 멈춰서 뭐 할 만한 이유가 있대.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대. reflect가 반영하다라는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reflect 바로 뒤에 on이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동의어 하나 가르쳐준 적 있었어요? 같은 자동사로서 누가 있다고? ponder on 이것도 곰곰이 생각하다 라는 뜻이야. 근데 뭐에 대해서? What that really means 그것이 진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이야. what은 이유는 알겠지. mean의 목적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앞문장 전치사 on의 목적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양쪽 다 명사가 빠진 거에서 뭘 쓰는 것이다? what 갖다 붙이는 것이다. 이해했지요? 응. 자, I came across, come across는 무슨 뜻이라고? 우연히 만나다. 왜? 이게 나온 과정이 뭐야? 길이 있어. 자, 봐라. 여기 우리가 수거가 헷갈리면 수거는 따로 외우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원뜻을 알라고 했었지. 여기가 신세계야. 이 건너편에 롯데리아야. 이렇게 있어 길이. 횡단보도가. 그지? 근데 여기서 얘가 있고 친구가 있고 여기 내가 서 있었어.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둘이 교차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게 영어로 뭐야? 그게 come across야. 이 말의 의미가 그잖아. 교차하게 되었다는 뜻이니까. 둘이 딱 마주쳐, 그걸 교차하게 된 거야. 서로 만나기로 했으면 교차했겠어? 아니지. 서로 만나기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가 딱 지나가게 된 거지. 이 말의 의미가 뭐야?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것이라고. 여기서 나온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자 나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한 개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대. 근데 그 개인은 누구냐면 talk to a lot. 많이 이야기를 한대. 뭐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how important it was 몇 가지지. 일단 how라고 하는 말의 품사가 뭐냐면 의문부사야. 뭐라고? 의문부사.
그래서 how는 자기가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나 부사까지 합해가지고 하나의 의문사 역할을 해. 그러니까 나이를 얼마나 먹었니? 의문사가 how가 의문사가 아니라 how old까지가 의문사고, 얼마나 거리가 머니? how far까지가 의문사고, 여기서도 어디까지가 의문사야? how important까지가 의문사야.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오면 이때부터 무슨 역할이지? 접속사 역할. 그래서 주어 동사순으로 써놓고 있다. 얘를 갖다 유식한 말로는 간접 의문이라 불러주는 것이고, 여기서 it은 뭐고 이제? 가짜 주어고. 그러면 진짜 주어는 누가 진짜 주어고?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고, 이 사이에 껴져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뭐가 되는 것이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해석해봐. 자, 근데 그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주어니까 빼버리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누구와? 그와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대. In that way.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뭔 식으로? 요 위의 식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 그러나가 등장해버렸어. 그러나 it became quite evident 되었는데 꽤나 명백하게 되었대. The same individual, 그 똑같은 사람이 didn't really have,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명백하게 되었대.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that were working with him,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백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대. 첫 번째 문장이 뭐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A two-way street이라고. 지금 얘가 강조하는 게 이거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지금? 지를 믿고 일하는 게 가장 좋대. 그렇게 강조를 한 거야. 그러니까 B한테는 지를 믿으라고 했대.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이 상대방을 믿는데 안 믿는데? 안 믿는데. 그럼 쌍방향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럼 베린 거지. 여기서. 그리고 나서 despite 또 전치사 나왔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어? ing. attracting.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attracting 유혹하다. 자기 편으로 이끌다. 몇몇 위대한 사람들을 around him. 자기 주변에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덩어리인 명사 덩어리가 나온 것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능력인데 to work honestly, 정직하게 일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 그리고 openly, 공개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 이 말이면은 그가 정직하고 탁 터놓고 일할 수 없는 것이 라는 뜻이겠지. 무능력이 그 말이니까 훼손시켜버렸는데 모든 의미 있는 관계들을 훼손시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Think carefully. 자, 어떻게 생각해보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세요. About this one. 이놈에 대해서. 이 원은 이 사람이고. As. 왜냐면 it is an easy trap. 쉬운 덫인데 이시 가짜 주어,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to fall into. 아직 이시 가짜 주어가 아니구나. 여기서 보니까. 그것은 쉬운 덫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에 쉬운 덫이야? To fall into. 그러면 빠지기에 쉬운 덫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let, 허락해버린다면 이 말이야. 여기서 let이 뭐지? let이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 이런 식이지. 그래서 만약 당신이 허락하는데 나쁜 삶의 기억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당신의 현재의 현실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덫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야. By all means 무슨 뜻이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라는 뜻이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 exercise some caution. 조심하세요 라는 이야기지. 직역하면 약간의 조심을 동원하세요. 발휘하세요. 그러나 do not close. 닫지는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to the abundance of life. 삶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마세요 이 말이야. 마지막 말이 뭔 말이야? 그러면 조심한 표현은 있겠지만 뭐하라고? 마음을 닫지 마라. 삶의 풍요로움에. 삶의 풍요로움은 누구야?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닫지는 말아라 라는 이야기야. 그럼 뭐 해라? 상대방을 믿어라 이 말이야. 믿어라. 삶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마. 이 말이면은 삶의 풍요로움은 뭐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마. 이 말이라고. 그 말이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사람을 믿어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네. 그럼 몇 번의 답이야? 몇 번? 3번이지. 3번. 여기서 가장 니네가 헷갈리는 게 마지막 문장이니까 여기서 이게 왜 이런 말을 썼지? 이 생각을 해봐. 이거 비유적 표현이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녀석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래. 왜냐하면 it is an easy trap. 아주 쉬운 덫인데 빠지기 쉬운 덫이래.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나쁜 삶의 경험이 너의 현재 현실에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빠지기 쉬운 굉장히 쉬운 덫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내가 옛날에 저 사람을 믿었더니 저 새끼가 나한테 배신 때려버리더라. 이게 뭐야? 내 삶에 있어서의 나쁜 경험이야. 에? 이해됐어? 이게 이제 왜 이 말을 썼는지 이해가 됐어? 삶의 나쁜 경험은 뭐야? 내가 사람을 믿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너의 현재 현실에 영향을 끼치기 쉬운, 빠지기 쉬운 덫이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다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마라는 이야기라고 지금 내가.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by all means 모든 수단을 통해서 exercise some caution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닫지는 말아야지 마음을 삶의 풍요로움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는 말아라 라는 뜻이라고. 이 말이 이제 마지막 말이 이해가 되지? 뭔 말인지? 됐어요? 오케이. 한번 내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조심은 하되 사람을 믿어줘라 라는 이야기라고. 오케이. 5번 가보죠. 5번 activate 무슨 뜻이야? 활성화시키다. 이게 activate 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면 memory activation 그러면 기억 활성화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3번에 conscious는 의식적인 이라는 뜻이고 4번에 awareness는 자각이라는 뜻이고 5번 night이라고 하는 것은 하룻밤 동안 하룻밤에 라는 뜻이고 attend가 우리 이 앞에 설레트 강할 때 많이 봤잖아. 뒤에 to가 붙어 있으면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뜻이고 attend가 참석하다라는 뜻일 때 이때 타동사야. 그 다음에 transportation은 교통이라는 뜻이고 separation은 분리 overwhelming이라고 써져 있으면은 압도적인 저항할 수 없는 autobiographical 자서전적인 이라는 뜻이고 unaccountable 설명할 수 없는 instinctive 본능적인 associated는 연관된 이라는 뜻이야. 저녁 수업은 아침 수업에 이어서 계속 갈 거야. 테스트 1, 2, 3는. 테스트 1, 2, 3는 웬만하면 다운을 받아놔. 이것은 왜? 마지막에 9월달이나 10월달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아. 실제 수능은 여기서 많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막 설명해 주느라고 그러는데 설날 때 하는 것보다는 진도는 훨씬 느리지. 왜냐면 뭐 설명해주고 다 설명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처음에만 이렇게 느리고 점점 빨라질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게 좋아. 이것도 어려울걸? 내용 자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 EBS 책의 특징이 작년 EBS 책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게 뭐냐면 그냥 한글말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면서 읽어보면 어씨 이게 뭔 말이야? 이런 문장이 작년에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없었다면 이번에는 3분의 1 정도가 그런 문장들이 꽤 많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상식이 있어야 돼. 상식이 없으면 아예 모를 거야. 이게 뭔 말인지. 봐봐. 여기서 그러니까 상식을 너희가 다시 찾아보기는 힘드니까 상식의 왕이신 나를 믿으라고. 자, 가면 most psychologists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아마 주장할 거래. 근데 뭐라고? early childhood 아동기 초창기 때의 아동기 때의 memories 기억력이 can be activated 작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as procedural memory 뭘로? 절차 기억으로. 근데 by some event 몇몇 사건에 의해서 in the present 현재에 있는 몇몇 사건에 의해서 절차 기억으로 활성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또 can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에 even though 비록 the memory activation 그 기억의 활성화가 has occurred 발생했다 할지라도 outside conscious awareness 의식적인 인식 바깥에서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주어가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대부분의 누구지? 심리학자야.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본문이 나왔는데 첫 번째 주어로 나온 놈이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인들이 주어로 나왔을 경우에는 걔들의 생각이 틀렸다. 이게 일단 주제문이 되는 거고 첫 번째 주어로 나온 놈이 학자야 학자 그러면 권위자라고. 권위자가 한 이야기가 맞다가 대부분이야. 권위자,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얘네들 생각이 맞다라는 이야기니까 그 뒤에 얘네들 생각이 맞은 이유에 대해서 예시광들을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게다가 예를 들자면 이 말이 나왔으면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라고? 주제문이라고. 또 게다가 양부절이 나왔으면 양부절을 빼고 뭐가? 주절이 주제문이라고. 그럼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이다 라는 게 확실해졌지. 다시 한번 가봐.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알겠는가 봐봐.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아마 주장할 건데 아동기 초창기 때의 기억력들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데 뭘로? 절차 기억으로. 뭘 통해서? 어떤 사건인데 현재 사건에 의해서 절차 기억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절차 기억이 뭐야? 절차 기억. 절차 기억이 뭐냐고.
이걸 모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절차기억은 심리학에서나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니네 자전거를 한번 타봐. 응? 자전거를 타봐. 그럼 자전거를 탔으면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탈 줄 알았지. 지금 바로 타면 탈 수 있어 없어? 탈 수 있어. 넘어지진 않아. 한 번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자전거를 갖다 30년이 지나서 자전거를 타도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진 않는다는 이야기야. 이게 뭐야? 우리 기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한 번 당했던 것이 그것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머릿속에 쌓여 있는 우리 몸이 느끼고 있는 기억들이 있다는 이야기지. 두뇌 속에 있는 건 아니야. 의식 속에 있는 건 아닌데 한 번 해봤던 것이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참 후에 지나더라도 그것을 했을 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뭐가 생기게 된다? 기억이 생기게 된다. 그 기억이 절차기억이라고.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절차기억은 의식 속에 있는 기억은 아니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는 기억. 예를 들어서 두뇌 속에서 수학 문제 풀듯이 이 문제 풀 때는 먼저 여기를 갖다 대입해 봐야 돼. x제곱을 a로 바꾸고 y제곱을 b로 바꾸고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게 절차기억이라고. 그 절차기억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는 거야.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말의 명분은 뭘까? 아동기 때 어떤 큰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근데도 현재 와서 다른 사건이 탁 터져버리면 갑자기 그때 생각이 팍 나버리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게 뭐라고? 그걸 절차기억. 의식 속에 없었는데 갑자기 팍 드러나버리더라 라고 하는 게 절차기억이라고 해. 자, 여기서 봐봐. 예를 들자면 say 이야기를 해봅시다. A young child's parent, 어린 아이의 부모님이 left him, 그를 남겨놨대. overnight, 하룻밤 내내. 누구하고? 아가사라고 하는 이모하고. while,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시내 바깥으로 나갔는데 뭐 하면서? 참석하면서,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이 말이야. 얘가 이제 딱 2살이라고. 근데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이 깐난아이를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이모한테 맡겨놨다고. 그리고 나서 빨리 와야 되는데 교통 문제가 연착을 시켜버렸는데 그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바이어 커플 오브 데이스 며칠 동안? 2, 3일 정도? 원래 커플은 2, 3 올리면 표현이니까 2, 3일 정도 연기를 시켜버렸대. 바로 다음날 와야지 애기가 딱 다시 엄마 아빠하고 노는데 2, 3일 정도 안 보여버려. 그러게 되면 It was the little boy's first separation experience. 그것은 그 어린 소년의 첫 번째 분리 경험입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의 뭐지? his 뭐가 빠졌다? overwhelming 왜 이렇게 빠졌지? 아, 이것이 지금 여기 막고 있네. 어떻게 없애냐? 오케이. 그의 overwhelming 그러면은 압도해버리는 감정들이 were unhappiness 뭐고? 불행함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몇 살이라고 아까 내가 이게 베이비라고 표현했으면 베이비 내지는 보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네들은 어떤 아이들이라고? 얘네들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의식이 있어 없어? 의식도 별로 없는 아이들이야. 뭔 일이다 이게? 아, 인터넷이 나왔구나. 자, 이게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 없어? 그때 기억이 없다니까. 쬐까내기가 뭔 기억력이 있겠어. 근데 2, 3일 정도 엄마랑 떨어져 있는,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있는 뭐라고? 첫 번째 기억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has no conscious autobiographical memory. 그러면 의식적인 자서전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지는 않대. 뭐에 대해서? 그날 위켄드, 주말에 대해서. 2살 때 기억나? 너? 너네들 다 2살 때. 나 2살 때 뭔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 안 나? 안 나. 그러니까 얘는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나 on the rare occasions, 굉장히 희귀한 경우에 when, 그때가 언제냐면 그 경우가 아가다 이모가 comes to visit, 그러면은 방문하러 오셨어. later, 나중에 그의 삶에 있어서. 그게 됐을 때 그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뭐야? 그건 압도적인 소망인데 문을 쾅 닫아버리고 싶은 압도적인 소망이야. based on, 기초를 두고서. 뭐에 기초를 두고서? procedural memories, 그러면은 절차기억에 기초를 두고서. 근데 그 절차기억은 뭐야? 관련되어진. 누구하고? 아가사 이모하고 관련되어진 절차기억에 기초를 두고서 이 말이야. 생각을 해봐. 애들 아침에 3살이나 4살 때 이제 어린이집 보내잖아. 걔들 보낼 때 보면 희한하게 어린이집 선생님 보면 운다? 왜 울어? 아, 이제 엄마랑 떨어지구나. 이거 안단 말이야, 애들이. 걔들이 뭔 의식이 있겠어?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릿속에 딱 쌓여 있어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6살, 7살 때 보면 딱 보면은 울어버린다고. 또 특히 더 쉬운 설명은 뭐지? 병원이야. 애들이 병원 가면 깐난애기 때 안 울어. 응? 우리 아이도 봤더니 주사를 맞는데 안 울더라고. 얘 태어나서 첫 번째 맞는 주사를 맞는데 인사만 딱 써. 그러더니 안 울어. 나는 얘가 장군인 줄 알았거든. 와, 훌륭하다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별로 느낌이 없는 거지 애들 자체가. 근데 애들이 까난 애들이 거의 다 그런데 첫 번째 맞는 주사는 안 오는데 잘. 근데 딱 갔는데 뭔가가 하나 있어야 돼. 어떤 간호사가 얘가 아파갖고 감기 걸렸는데 혈관 주사를 놔야 되는데 혈관 주사를 잘 못 찾아가지고 넣었다 뺐다 몇 번 했단 말이야. 얘가 자지러져 버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가운만 보면 난리가 나 이제. 애들이 병원 무서워하는 게 처음부터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가운만 보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딱 기억이 돼. 저 새끼는 나한테 아프게 이 기억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절차기억으로 이게 진행돼가지고 나중에 경험에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응. 그렇다면은 이게 몇 번이지? 그럼 답을 찾아봐봐. 1번은 이거는 expected visitors. 기대가 되어지지 않았던 방문객 당신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 어렸을 때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트리거가 원래 무슨 뜻이라고? 방아쇠. 근데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 유발하다, 촉발하다. 명사로 쓰였을 때는 촉발, 유발이라는 뜻이 있어. 유발인데 현재 행동에 대해서 유발하는 것이 어렸을 때 기억력이다. 현재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었지? 그럼 2번은 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3번은 긍정적인 아동기 때의 기억들은 determine, 결정하는데 삶의 길을 결정한 게 아니라 즉 이 내용은 부정적인 경험이 나중에 현재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전혀 반대고 4번에 how to achieve happiness, 행복을 달성하는 방법 after difficult childhood, 어린 아동기 때 이후로 라는 뜻이고 5번에 무의식적인 지식인데 stored, 저장되어진 장기간의 기억력에 저장되어진 무의식의 지식이라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지. 몇 번이 답이겠다? 2번이 답이겠다라는 이야기야. 알았죠? 네. 오늘 한 것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은 2, 3, 4, 5번이 좀 어려울 거야. 2, 3, 5번. 이것이 내용이 좀 어려울 거야.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정리하고 저녁 수업은 그 뒤로 이어서 할 테니까 저녁 수업을 못 듣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다운을 받으면 돼. 알겠지? 네. 오케이.